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김미경의 마흔 수업,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흔에 관련된 책인데, 우리는 기존에 마흔 하면 계절로 봤을 때 가을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죠. 그간에 뿌려둔 씨앗, 노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마흔에 추수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되는데, 물론 과거에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50에 은퇴하고 60대면 세상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간 급속한 변화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계절이 뚝 하고 이제 늘어났어요. 늘어나다 보니까 마흔은 이제 가을의 나이가 아니라 여름의 나이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책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흔은 가을의 나이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고 정리해보고 대차 대조표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이루어둔 것이 뭔가, 무엇을 수확했는가, 어떤 결실을 맺었는가, 가을로 생각하고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 이루어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마흔은 그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마흔이,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이루어 놓은 것이 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우울감, 그리고 마흔을 가을로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겨울밖에 안 남았네, 나에겐 많은 기회와 시간이 없겠네. 그러니까 50 이후의 삶에 대한 몰 이해로 인해서 또 불안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마흔은 명확히 여름의 시간이고 40은 청년기로 분류해야 될 그런 나이가 되지 않을까. 제가 마흔을 넘어서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얻어본 몇 가지 인사이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가장 중요한 분기점, 과연 어느 시점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인가? 바로 50 전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40까지의 시간, 빠르면 40 후반, 늦으면 50 초중반, 그 이후의 시간, 그러니까 퍼스트 인생, 세컨드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성격이 좀 명확하게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까지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외형적 성과의 삶이에요. 그런 비중이 높다는 거죠. 내면도 당연히 성장하지만 외형적으로, 경제적으로, 업무적으로 그런 성과를 만들고 보여줘야 할 나이, 그리고 주변을 위한 삶입니다. 40까지 나를 위해 살겠다, 이거는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죠. 자녀가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돌봐야 되는데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돼,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많이 시도해보는 그런 삶, 그러니까 퍼스트 라이프가 되는 거죠. 그런데 50 이후의 삶은 이제 외형적 성과가 아니라 내면적 평가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행복이라는 게 나의 내면의 빛, 이런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비교하고 내가 더 잘나가지고 자랑질하고 이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 내면의 성숙, 내면의 힘, 진정한 자아를 찾아서 인격이나 자아를 완성해 나가는 그러한 시도, 노력이 있는 삶, 그게 이제 50 이후의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정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어느 정도 독립을 할 그런 나이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간의 경험을 연결하는 삶입니다. 20대, 30대, 40대 다양한 경험들을 했죠. 그것들을 연결해서 그로 인해 어떤 수확과 결실을 얻어보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결국 나의 삶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40까지의 삶보다는 50 이후의 삶이 진정한 삶에 더 가깝지 않은가. 앞으로는 이러한 구분이 보편적인 삶의 구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 전성기 60대에서 80대, 그러니까 40이 정확하게 40의 의미를 알려면 인생의 전성기가 어디에 있는가, 그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냥 까닭없이 30, 40이 전성기여야 해,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나의 전성기는 벌써 다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우울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인생의 전성기는 60에서 80까지. 이 이야기는 그 김영석 교수님의 100년을 살아보니, 그 책에서 저는 처음 접했거든요. 당신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60에서 75세였다는 거예요. 처음 읽었을 때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 바뀐 생애 주기,
수명이 연장되고, 그리고 우리가 활동을 멈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50, 60에 은퇴를 해서 그냥 쉬어야겠다, 이게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런 삶이 또 좋은 삶이 되지도 못하는 거예요. 계속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0 이후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고, 그간의 경험을 연결해서 결실을 맺고, 내면적 성장을 일구고, 그리고 청년기의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이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감이라든가 안정감,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그걸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전성기를 따져보면 60에서 80 사이가 전성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40이란 나이에 있어서 쓸데없는 좌절과 자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망하는 거는 바로 그러한 쓸데없는 자책과 좌절로 40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40까지 이뤄놓은 게 없어서 그걸로 나는 망했네,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 전성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는다면 40을 보다 풍요로운 시간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구슬이 보석이 되기까지의 시간, 일종의 그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한 Connecting the Dots라는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경험을 많이 쌓죠. 경험은 각자 떨어져 있는 점과 같아요. 서로 연관성이 없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게 내 삶에 뭔 의미가 있을까 싶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경험들을 서로 연결해서 그것들이 하나의 이제 결실을 맺고 성과를 얻게 된다, 그런 개념이 되잖아요. 경험이라는 점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결실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김미경 저자는 그런 경험이라는 점들을 만드는데 한 15년 정도, 그리고 그 경험이라는 점, 그러니까 구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구슬을 꿰는데, 점들을 연결하는데 한 15년 정도, 그래서 토탈 30년 정도가 걸리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조급하잖아요. 뭘 해도 좀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이런 조급함을 갖게 되는데, 그리고 간혹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점들을 연결해서 성과를 내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나의 경우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타인의 경우에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또 더 조급해지고, 그런데 그 과정이 15년, 30년이다. 아주 위안을 주는 그런 내용이지 않나. 그러니까 김미경 저자도 이 강연을 하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한 거예요. 주변에서 그런 쓸데없는 걸 왜 하냐, 이런 타박을 많이 들었던 그런 시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아니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막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아주 멋진 목걸이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잘 갖고 있는 것 중요하겠고, 또 하나는 너무 조급하지 않게, 그리고 어떤 경험이라는 점이 사실 보석이 안 돼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잖아요. 꼭 뭔가 돈이 되고 성과가 되고 이런 것만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본질에 집중하는 것,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의도하지 않았던 부나 명예, 이런 것들도 이제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여유 있는 관점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교의 본질, 비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교에 대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가장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아주 유용한 인사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비교에 대해서. 자, 일단 비교가 무엇이냐? 비교의 본질. 그러니까 비교는 내 바닥, 내 바닥은 나만 알죠. 그건 남이 알 수가 없어요. 내 바닥이니까. 그런데 타인의 보여지는 모습, 그건 뭡니까? 타인의 꼭대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타인의 바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라는 거는 자신만 아는, 나만 아는 내 바닥과 타인의 꼭대기와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비교라는 행위 자체가.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타인도 똑같다는 겁니다. 타인도 자신만이 아는 자신의 바닥과 또 그에 비친 나의 꼭대기, 이렇게 비교를 하기 때문에, 자, 똑같은 A, B 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A는 B로 인해서 비참해지고 B는 A로 인해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A, B 둘 다 객관적으로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비교라는 행위 자체는 시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거죠. 아주 재밌는 내용이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더 재밌는 내용인데 30대 동창회에 갈 때는 늘 갔다 오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비교라는 게 뜬금없이 뭐 영국 여왕과 나를 비교하고 미국 대통령과 나를 비교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 또래 동년배 동갑들하고 비교하죠. 거기서 뒤떨어질 때 열등의식을 느끼는 거니까. 그러니까 동창회는 가면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냐? 나만 아는데 바다, 그리고 남들이 보여주는 꼭대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나만 동창회 가서 화가 났던 게 아니라 그 시절에 왔던 친구들 모두가 동창회 오면 화가 났다는 거죠. 꼭대기는 늘 몇 명씩 있잖아요. 뭐 시집을 잘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늘 열등감에 시달렸는데 60대에 나가는 동창회는 너무 편안하고 즐겁다는 거예요. 왜냐? 60대까지 살아오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이들이 비극을 거쳐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그 누구나 예외 없이 비극을 거치게 되는 거죠. 너무나 잘 나가던 그런 부부, 그러니까 자녀의 고난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자녀가 어떤 교육 과정에서 삐뚤어 나가거나 또 질병 고난, 이혼 고난, 경제적으로 망하고, 젊었을 때 막 부잣집에 시집 갔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시댁이 망하고, 경제 고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60대 동창회 가니까 종국에 다들 비극으로 만나게 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측은지심을 느끼고 서로를 진정으로 위하고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종국에는 비극으로 만나게 되고 비극으로 화해한다. 이런 관점, 우리가 또 비교를 생각할 때 참고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성숙한다는 건 이런 비교의 본질을 아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비교라는 그 부질없는 게임의 본질을 알고 거기에 내 감정, 내 마음이 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타인의 감정,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쓸데없는 막 거짓말, 자랑질로 남의 마음을 막 헤집어 놓고 이런 걸 안 하는 것. 이런 게 바로 성숙한 인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